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장이고 금요일 주말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1.7 그리고 1.8%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밤에 미국 다우존스 1.2, 나스닥 1.48 이렇게 강하게 올랐기 때문이죠. 이유를 한번 보자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모처럼 8월 마지막 개장일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자,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협상, 또 지긋지긋하죠. 이 무역 협상이 지금 좀 괜찮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인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10월 달에쯤인가요? 그때 되면 다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증시를 또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금 야간에도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하고 S&P 야간 선물도 0.5, 0.45% 정도 현재 지금 상승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환율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박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박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여기서 걷어내면 이런 모양이죠. 네. 자, 위에서 이제 박스를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정반대의 어떤 코스피의 모양입니다. 20일 이평선 여기 잘 타고 환율이 올라가다가,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을 깼습니다. 물론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깼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일단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도 또한 우리 증시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자면은 많은 급락 후에 지금 현재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양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양봉은 좀 좋았죠. 이때 개파락 나오면서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한국 증시 정말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쭉쭉쭉 이렇게 올리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양 보여주면서 바이오가 괜찮죠. 신라제는 많이 떨어졌지만 뭐 압수수색 때문에 하한가 근처 갔지만 나머지 뭐 그 제약 바이오들 지금 뭐 괜찮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뭐 저는 뭐 저도 매매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제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매매한 내용들인데 물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쌍방울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이게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애국테마 관련주고요. 여기 보시면 1380원 정도 되면은 항상 좀 맞고 떨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좀 깔려 있길래 여기를 좀 지지해 주려나 해서 짧게 손절선을 좀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15분봉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어놨었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1040원, 뭐 1000원 정도가 사실은 이렇게 낮은 가격이에요. 1040원 정도가. 그럼 여기까지 기다렸다고 해야 되지만 그동안 옆에서 행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충분히 한번 여기 상단선,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1200원 정도는 아마 터치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자, 한 90원에서 1100원, 1100원 이하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내가 벌써 하루 2일, 3일, 4일, 5일, 5일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사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딱 깨지면서 손절했는데 그냥 본전에 손절해도 사실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2% 이상 좀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제 매매 원칙을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뭐 아름답게 뭐 포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반등해서 다시 한번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트라우마가 있는 종목은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에 반면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 캠트로스 뭐 수익을 냈잖아요. 9%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이게 어젠가요? 어제 맞죠? 28일이었었고요. 그리고 30일자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CJ 시푸드가 오르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수익을 이제 실현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CJ 시푸드가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렇게 낸다 그래가지고 방출한다 그러나요? 그거를 해가지고 수산물 관련주들이 좀 한번 급등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좀 이 위에서 놀다가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오고 이게 CJ 시푸드가 대장주라는 게 딱 눈에 차트상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사족 오양이라든지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실적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대장주는 뭐 그 다음 대장주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번 대장주는 CJ 시푸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기준봉이 나왔었고요. 딱 그 중간선인 중간값을 자 더블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서 한 번 정도 좀 이 안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분할로 좀 매수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서 매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또 매도한 자리가 제일 꼭지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장대 양봉에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는 좀 흘러내려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 윗꼬리 주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만들 때 이때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가는 여기 이 3,700원이나 혹은 그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 만약 이게 상한가를 갔다, 그거는 그 위로는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안전한 리스크를 좀 내린 안전한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을 좀 냈고요. 그리고 CJ 시푸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차트 모양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오늘의 전략에 그 거래 대금 상위 순서에도 나와 있는데 CJ 헬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꼭지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흘러내리다가 강한 거래 대금 자 604억대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 긴 윗꼬리를 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돌려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저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저점이 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한 뒤에 여기서 강하게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뭐 바로 종가상 뭐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날아간다면 그냥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좀 이렇게 잡아줘서 자 여기 이 자리 한 6,000원이나 혹은 이 자리 5,000원, 700원 정도에서 잡아주면 더블 바닥을 만들면 CJ 시푸드처럼 더블 바닥을 만들면 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터치를 했고요. 자, 한번 터치를 했고 자, 두 번째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다음 주 월화 다시 한번 살짝 터치를 하는 척 하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10일 이평선을 저는 좀 중요시 한번 보는 편인데 자, 이때쯤 해가지고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저와 함께 인사 나누는 분들과 아침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CJ 시푸드 아침입니다. 9시 28분이에요. 9시 뭐 40분. 자, CJ 헬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CJ 헬로가 매각 이슈가 있고 LG U 플러스가 이제 그거를 인수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밑으로 깨진다기보다 위로 올라갈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CJ 헬로가 바닥에서 600억 거래 터지고 양봉, 그리고 그 중간값 대충 한 5,770원에 바닥을 한번 두 번 정도 찍으면 그때는 좀 매수할 공략, 이렇게 시푸드처럼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을 한 게 그냥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방에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다만 윗골을 주면서 다시 좀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밑에서 잡았으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꽤 낼 수 있는 그런 하루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더 이렇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더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간다는 어떤 발전해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좀 봐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여기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어딨냐? 네, 오늘 8.5%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대형주인데 이렇게 잘 오를까라고 봤을 때 얘도 보면은 계속 그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돌파가 종가상 돌파가 나오고 윗꼬리도 주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뭔가 있냐라고 이슈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얘도 매각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삼성중공업 해외에서 놔두는 매각설의 펄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시 한 30분자에 뉴스가 살짝 나왔는데, 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거대 조선소 탄생에 밀려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어떤 생각으로 삼성그룹에서 매각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확실하게 공시가 나왔고 뭐 뭔가 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요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있는 이슈가 있는 애들은 좀 잘 튀더라고요. 항상 뭐 그렇기 때문에 매각 당하는 그런 종목은 좀 꾸준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튀었지만 또 이거를 하나의 또 기준봉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걸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기준봉이었겠죠. 여기가 기준봉이었어요. 그죠?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대금이 좀 이전 거래대금보다 훨씬 더 터지면서 자, 중간값까지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이게 보통 또 그렇게도 하고 22평선,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놀다가 20일 이평선 위에서 돌파 후에는 지지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보는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꼭 21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되었든 뭐 관심을 좀 두고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참 많은데 시간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이야기할 게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오이 솔루션이 좀 눈에 띄는데 제 최근에 이제 영상을 계속 보면 오이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월봉 봤을 때도 끊임없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5G 관련주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뭐 이게 그 기업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고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또 수급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 주가를 올리는 거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포가 이렇게 가격을 누르거나 던진다면 또 한순간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바로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만들 때 하고 이렇게 살짝 떨어지려고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헤드앤숄더를 한번 만들 예정이다.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뭐 똑같죠.
여기서 반등을 해줄 거라고 5만 원 선에서 반등해 줄 거라고 저는 딱 이야기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제 예측이 뭐 100%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좀 예측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대응을 또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딱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항상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박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를 돌파해야지 이제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헤드앤숄더 만들어서 떨어지겠죠. 이래 가다가 그죠? 이래 가다 여기서 다시 올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런 기간도 더 이렇게 길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또 그때 돼 봐야 아는 거지만 자 우리는 이런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죠. 개인 투자들은 좀 참을성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 10%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한 25% 정도 떨어졌다가 그리고 추세를 왔다 갔다 만들고 이렇게 다시 돌려서 올라갈 때 걸리는 이 긴 시간 뭐 석 달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걸린다면 과연 이거를 계속 들고 갈 그런 자신이 있는가? 이 오이솔루션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분석이 이미 끝난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의 매매의 어떤 관점이나 투자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밑에서 바닥에서 잡는 게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좋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 박스권을 만든 이상은 조심하고 위로 돌파하는 걸 보고 오히려 매매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게 깨진다면 저는 뭐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 실적이 좋으면 뭐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다. 그 누가 맞고 그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또 핵심적인 거, 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달 동안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다면은 우리 손 FNG 요거를 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이슈가 있었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런 고점을 연결한 특정한 선을 더블 바닥을 만들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오는데, 자, 거래 대금이 굉장합니다. 거래 대금이 보면은 450억인데요. 자,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450억이면 결코 작은 거래 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떴냐라고 봤을 때,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중국 돼지 가격이 이제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돼지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베트남과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그대로입니다. 자,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 중국, 베트남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영향으로 돼지고기 값이 상승이 본격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도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 수입을 또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는 돼지 값도 돈육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동물 사료 돼지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에 동물 사료라든지 그리고 그 의약품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닭고기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전에 그랬었죠.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일본이 방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수산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먹기 좀 꺼린 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대체 음식으로 이제 닭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때문에 체리브로라든지 마니카 FNG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돼지 열병 중국발 돼지 열병 때문에 이게 또 더 큰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테마는 강합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을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볼게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방사능 관련주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자, 마니커 FNG가 보입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작된 지가, 얘가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100% 분봉으로 봐야 된다. 15분봉을 한번 봤어요. 15분봉을 봤는데, 자, 계속 뭐 고점은 떨어뜨리면서 합니다. 살짝 뛰었긴 했지만 다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점이 지금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 바닥만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니커 FNG도 물론 봐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게 체리브로죠. 체리브로도 오늘 봐야 되는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체리브로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뭐 100% 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자리, 고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고, 그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 오르락 내리락 지그재그에서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터치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정말 터치를 했어요. 터치하고 윗꼬리를 줬지만 마감은 그 밑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그동안 없던 거래대금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준봉이 될 때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3등분 했어요. 3등분 해서 혹시나,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색깔 조금 바꿔볼게요. 까만색에 굉장히 진하게 한번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종목이면, 위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면 충분히 여기서 반등을 좀 줄 만한 그런 자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좀 오르다가 이 중간값 2230원에서는 퐁당 이렇게 똘바닥이나 원바닥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바처럼 종가가 여기 위에서 계속 형성됐어요. 종가가, 그죠? 갭 상승하고 난 뒤에 위에서 형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굉장히 강하죠. 한 2, 3일 정도 캔들을 바라보고, 얘가 이 기준봉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날아가는 CJ 시푸드 그대로죠. 똑같죠. 자, CJ 시푸드 한번 볼게요. 강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장주, 그 테마주 중에 가장 큰 대장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선 지금 현재 중간값을 똘바닥 만들어 준 거 오늘 보여줬지만, 실제로 처음 이제 바닥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왔죠. 긴 장대 양봉이도 하고 난 뒤에, 자, 5일 동안, 며칠이죠? 종가상, 자, 여기를 돌파해서, 네, 여기를, 자,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과 함께 강하게 큰 거래가 들어온 자리에서, 지금 이게 다른 게 길어서 그렇지 얘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전에 없었어요. 아예 이만큼 정도 되는 게. 그리고 첫 번째 캔들 음봉이지만 플러스권이죠. 어제에 비해서, 그 전날에 비해서 플러스권 마무리되고, 자,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똘바닥이죠. 여기서 똘바닥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똘바닥을 만들어주면, 한 번 정도 손절선 딱 잡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혹은 1차 매수, 얘가 살짝 떨어졌다가 여기서 돌아주면 2차 매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이제 대응에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것들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차트를 많이 봐야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담함도 생기고,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봉 터져가지고 오를 때 따라잡는 거는 무리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멘붕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많이 좀 접하고 좀 익숙해야지 두렵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이제 닭고기 관련주가 많죠. 마니커라든지 하림. 뭐 하림 한번 볼까요? 자, 하림 한번 볼게요. 자, 하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의 선을 깨고 저점은 계속 지금 다시 높여주고 있죠. 높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제가 보는 관점은 떨어질 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릴 때 11 이평선이죠. 11 이평선. 자, 11 이평선을 자, 이렇게지만 실제로 이 고점을 연결한 선하고 비슷하게 내려가는 건 21 이평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1 이평선을 터치를 하지 못하고 거의 떨어지고 있다가 21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저항의 역할을 했던 어떤 특정한 이평선이 이제는 지지를 돌파 후에는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한번 손절선이나 혹은 뭔가 내 나름대로 어떤 대응의 어떤 그런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근데 만약 얘가 다시 한번 더 살짝 눌렀다가 어느 정도 뭐 2,700원 이하로 좀 눌렀다가 다시 좀 가는 한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15분봉입니다. 15분봉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될라나? 30분봉. 예를 들어서. 네, 30분봉도 마찬가지죠. 이 보라색 선이 아래에서 놀다가 보라색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행보가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자, 이 안에서는 한번 자리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일봉도 물론 봐야 되겠고요. 그 닭고기 관련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마니커라든지 마니커 FNG라든지, 그리고 푸드나무 한번 볼까요? 푸드나무 일봉입니다. 얘는 뭐 아직 좀 힘이 없네요, 그죠? 자, 이런 애들은 21 이평선 맞고 20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고 난 뒤에 이제 잡아도 되는데, 아까 CJ 시푸드처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더 많이 오르고 상한가를 여러 번 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테마가 잡히면은 그 대장주를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닭고기주를 하고 싶다면은 체리브루를 잡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 사료, 우성 사료라든지 한일 사료, 현대 사료, 미래 생명 자원 뭐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차라리 좀 강하게 오르는 미래 생명 자원을 잡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자, 사료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다른 테마에도 지금 엮여 있긴 합니다. 미래 생명 자원. 자, 이미 뭐 많이 올랐죠. 20일 이평선 어떤 특정한 선을 계속 저항을 맞다가 위로 올라타고 난 뒤에는 막 계속 지금 날아가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한일 사료. 한일 사료도 있죠. 자, 보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고점 저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추세로 살짝 떨어지고 있더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돌바닥을 만들어서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죠? 올라갔었고 여기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파한 상태죠. 지금 한번 1파, 지금 여기선 지금 잡아줄 만한 그런 자리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얘가 밑에 깨진다면 또 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추세 그리고 파동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는 이제는 위로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제 매매의 어떤 그 방향을 좀 잡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관련주 CJ 헬로라든지 팍스넷, 현성바이탈, 그리고 뭐 대한금속이라든지 태림포장 뭐 이런 애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주말에 또 봐서 좋은 거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